자, 과학 원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가 오늘은 그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든 중국 과학자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거 우리 2년 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징역형을 받은 건 최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편집 아기가 중국의 과학자에 의해 탄생했다까지 다뤘죠. 2년 전에. 그게 이제 2018년. 예. 그래서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래도 되는 거냐. 예, 한참 했었는데. 결국은 징역형을 받았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상황을 좀 보면 예. 원래는 이분이 그렇게까지 이 바닥에 소위 저 바닥에 주류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그 중대한 질병으로부터 그렇죠. HIV죠. 예. 질병으로부터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 유전자. 예. 배열을 가진 아기를 탄생시킨 그렇죠.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부모 중에 아버지가 HIV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그 배아를 수정란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유전자 교정을 해서 HIV에 대한 면역을 갖는. 그래서 에이즈 면역을 가진 아기가 탄생하는 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때. 그랬었죠. 예. 근데 일단은 뭐 이분이 그래서 비주류 과학자였다 갑자기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근데 논란이 이제 그때부터 있었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한편으로는 그 논란 속에서 또 네이처의 올해의 과학계 10대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를 제하고, 그렇죠. 단순 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도 위험한 건 있습니다. 일단 윤리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맞춤 아기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이대로 있겠냐 이거죠. 당연히 요게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는 그럼 달리기를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이 많은 집일수록 점점 그런 걸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예. 완전히 인간 개조에 들어가겠죠 이제. 그 수순이라고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과학적인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부작용들이 그렇죠. 생겨날 수가 있고. 더 무서운 거는 이 부작용이 지금 유전자를 편집을 한 거다 보니까 대물림이 됩니다. 유전이 됩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한 인간이 태어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강상의 혹은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가진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 후손들이. 유전자의 특정 염기쌍을 가위로 잘라서 제거한 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잘랐더니 소위 그 에이즈에 대해서는 면역력을 가지더라. 네. 라는 게 확인이 됐으나 그렇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약하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우리가 알지 인간의 특징이 아닌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든가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뭐 단순하게는 뭐 병에 걸리는 것부터 암이나 이런 게 걸리는 것부터 다르게 봐서는 정말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전부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중국 법원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명세와 부를 위해서 자격과 승인이 없는 의료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했고 또 중국 보도에 따르면은 이 본인도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본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이 결국은 이제 그 벌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도 이 연구는 이제 막힌 겁니까? 이 연구는 막힐 수가 없죠. 누군가가 분명히 세계 어디선가 좀 하고 있고요. 이 성공 모델을 보고 어딘가에서 또 할 것 같은데. 이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한번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지고 나면 특히 성공의 사례가 심어지고 나면 절대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하게 되죠. 뭐 러시아라든가. 예, 러시아는 이미 또 이 데니스 레브리코프라는 사람이 이 게놈 편집 연구소 책임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인간 배아 편집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태인데 겉으로는 적어도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뭐 관계 부처에게 허가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하겠다는 얘기고 러시아는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곧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계에서도 근데 의견이 갈리는 거죠. 갈리죠, 의견이. 이제 한쪽에서는 이게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이런 돌연변이들이 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이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일단 묘한 얘기인데 이 사람의 이 중국 과학자의 그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노력까지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진정성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과학자로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인정한다. 근데 네.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도 해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하는 거를 굳이 반대할 용의는 없다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스탠퍼드 대학의 과학자 이런 분들이 하시니까 예, 둘로 나눠져서 계속 제 싸우고 생각에는 있습니다. 계속 할 것 같아요. 계속 어딘가에서. 할 겁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어딘가에 슈퍼맨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양성화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하자고 또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떻게 또 규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라서. 질병만 제거하는 유전자 편집을 하자고 아무리 규제를 해도 그 규제 그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그럼 이것도 하자고 그럼요. 할 것이고 결국은 그 돈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편집돼서 원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결국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게 하지 신의 않을 수 영역에 없죠. 도전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인간의 영역이라고 얘기가 되겠죠 또. 모르겠습니다.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100년 후에는 100년 전을 이걸 막았어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윤리관 자체가 변해서 예. 우리 생애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생애가 꽤 길 건데요. 앞으로. 될까요? 우리 나중에 나이 들면 뭐 막을 힘도 없고. 유전자 편집하기가 탄생했는데 예. 중국에서는 벌을 받았다. 일단은 중국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논란이다. 논란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호 대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